방송하기 전에 하나 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핑이 유튜브에 의해 이 노출이 잘 안되는 방해를 받은 지가 1년하고 지금 7, 8개월 돼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뉴핑만의 독자적인 방송 내용의 이 일부 컨텐츠를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신의 것인 양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마 임응수 변호사께서 그 당사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애청자인데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쩐다는 분은 이거 보지 말고 제 방송 존경 안 해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방송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송의 화면을 일미로 다가가서 저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희롱하는 데 쓰는 자가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하고 싶으면 이 시간 이후로 개만히 해 보십시오. 대가는 본인이 알아서 치르게 될 겁니다. 전공의 등의 파업을 의사협회가 지난 금요일 날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합의하고 그 직후 박능우 복지부 장관과 합의했습니다. 근데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토요일부터 이 전공의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대책을 논의하는 5일날 회의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는 그런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모임으로 내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언론들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어쩔 수 없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수긍했다. 자, 그렇지만 일부 반발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전공의들이 파업 계속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의대생들은 싸움을 지속해 가겠다고 하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지금 최대집 회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냈습니다. 교협 전국의과대 교수협의회 그러니까 전국에 의과대학이 있는 한 40개 이 학교에 이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 최대집이 협상 정권 위임을 앞세워 임의로 지금 정부 여당과 이 네 가지 합의를 하자. 자, 이 지금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4일 긴급 회의를 가지고 뜻을 모았는데 전의교육은 의대 학생들과 젊은 의사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절차와 신의를 어긴 최대집 회장을 불신임한다. 정부 여당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추적 감시하며 불이행을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야말로 의사들 중에서 이 교수급에 올라간 중진입니다. 자, 중진 의사들이 최대집을 불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4일 날 합의한 내용이 뭐냐? 의대 정원을 한 해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린다라는 부분에 대해 원점 재검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부분에 대해 원점 재검토, 그리고 이 한의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에 대해서 의료계와 발전적 방안을 마련한다. 원격 진료 확대에 대해서 의료계와 발전적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 대응 부분은 허용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합의가 끝나자마자 당장 한정에는 민주당을 대신해서 최대집과 합의해놓고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라는 비판이 되자 자기들 내부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비판을 하니까 이게 이긴 거다라고 최대집이나 홍준표 등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부러 짜고 비판을 하는 부분이 이런 류의 협상에는 항상 있습니다. 일부러 짜는 거죠. 자, 우리가 마치 얻어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는 소리를 하기 위해 왜 그런 합의를 해줬냐.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것이 잘된 합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4일날 이 합의 발표 이후에 보수 진영 안에 상당히 퍼졌습니다. 제가 이런 보수의 수준을 보면서요, 참 노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의 이 현상을 읽는 감각이 부족한 사람은 정치나 평론을 그만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에는 당장 페이스북에 백기투항이냐고 문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에게 아픈 환자들의 백기투항이라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 원칙을 지키며 끈기 있게 소통 협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 자, 결국은 뭔 말이겠습니까? 뒤로 잠깐 물러나는 척하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안 한다 뿐이지 곧바로 하겠다라고 바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시민단체가 밀실야합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척합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이 결국은 공공의대를 가지고 얼마나 장난쳐서 자기들을 어떤 먹거리로 만들고 또 의료 사회주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이걸 밀어붙였는가. 그래서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공부해서 적당히 시골에서 한 4, 5년 있다가 곧바로 서울대 국립의료원 등을 다 장악하고 복지부나 정부 관련 공공연구원 또 공공 질본 같은 이런 조직들을 다 장악하겠죠. 그래서 한정혜가 지금 최대집을 끌어들여서 이 협상을 하는 척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몇 사람들 눈치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좌파 진영 내부에서 일부러라도 공격하는 척 하니까 한정혜는 또 자기 개인 여론이 나빠질까봐 공공의료 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1시 50분쯤에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의사회 강당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에서 지금 의대 교수 B씨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려다가 지금 아마 전공의 한 명이 그 B씨를 폭행한 혐의가 발생해서 경찰서가 입건했대요. 아마 이 B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정권의 입장에 서서 전공의들을 설득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회의에 와서 말을 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해서 A씨를 조사한 뒤 기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속한 상태에서 20대 전공의를 계속 조사를 하겠다 하는 건데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단체 행동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 어제 저녁까지의 입장입니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을 지금 실기시험을 하는데 재접수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이 지속적인 투쟁을 해가겠다. 그래서 어젯밤 12시가 재접수 연기한 마감입니다. 전공의 파업을 보도하는 언론에 저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각이에요. 이 지금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보도를 하고 이 최대집의 이 야합, 저는 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야합이 마치 잘된 협상인 양 이렇게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에게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협상 과정 내용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고 일부 강경파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하는데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중에 이 강경해봤자 그 사람들이 무슨 운동권입니까? 투사입니까? 강경하게요. 그게 아니라 최대집이나 또 전공의 지도부가 이 사태를 끌고 가는 방식이 틀려먹었다. 즉 합의 절차에 대한 공정성이 있어야 되죠. 지금 전공의 협의 회장도 좀 불신임을 받고 있다. 어제 불신임 투표를 했다가 부결됐다는데 아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전공의 협의회 회장을 바꾸기는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이 박지연이라는 회장이 양측 합의를 수용해 파업을 유보하고 정부 여당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단체 행동을 재개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파업 중단을 갖다가 제시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부결되면 물러나겠다 했지만은 64대 36으로 파업 잠정 유보가 결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현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거듭말을 바꾼 정부 여당을 어떻게 믿겠느냐.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설립 철회가 명분화되지 않는다면 파업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대생도 지금 8일부터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시험을 보이콧하기로 다시 결의를 해서 이제 이 의대 4학년들이 전부 유급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공의 협의회 회장이 7일은 일단 들어가지 말고 전체 전공의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으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결국은 이 정권은 절대 의대 정원 정설과 또 공공의대를 만들고 원격 의료하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의사협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크게 문제를 제기해서 사회적으로 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이 난리인가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사협회보다 아마 제가 이 공공의사 제도를 의대 정원을 정설해서 또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무엇 때문에 밀어붙이는가에 대해 제가 명확하게 더 여러 번 말을 했을 겁니다. 단지 파업을 한다. 의사들 내부의 밥그릇 싸움 문제다. 의사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문제다. 그러면 이번에 감염병 같이 이렇게 번지면 의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 숫자로도 충분히 이런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위기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사 정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 의사 숫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런 의료 수요가 폭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공의료를 코로나 핑계로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정부의 정권의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수천 명의 의료 사회주의자들을 육성해서 공공의사라는 명분으로 국립대, 의료원, 그리고 복지부 산하 각종 의료 관련 기관들을 다 보내서 이들이 한국 의료의 중심을 장악하고 이 전체 의사들을 컨트롤해서 이 의료계에 있어서 사회주의화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고, 그 참에 공공의대라는 명분으로 시험을 치지 않고 추천 등으로 들어가는 현대 의전원 같은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무료로 또 의대를 다닐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운동권들 자식들의 음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이 두 가지 목적이 결합된 게 의대의 정원을 400명 늘린다는 여기에도 또 모순점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점이냐. 400명 정원에 숨어 있는 것은 그 늘리는 400명은 지방의사, 공공의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들은 모집이나 또 학비 부분을 별도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400명도 공공의대와 똑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끝을 내야지, 잘못 하면 그야말로 지금 영국식 저렇게 후진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몰고 가고, 부자들은 공공의료의 명분 아래 원격 의료가 합리화되고, 부자들은 의료 민영화를 통한 고급 이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는 한국의 지금 현재 건강보험 제도 하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파업한다고 최대집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알렸더라면 지금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봉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하지 않은 채 지금 마치 뭐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듯이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게 만들었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의도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을 왜곡시킨 의사협회 책임이라 봅니다. 저는 최대집이 의사협회 회장에서 이쯤에서 물러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